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트로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트로더의 기능과 뭐 필요한지, 그런 이제 부트로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만약에 부트로더를 만들었어요. 부트로더를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부트로더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동하는 펌웨어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식으로 상호 간에 실행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뭐 구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를 실행하고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실제적으로 제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를 봤을 때는 부트로더가 있는 경우에 플래시엔 두 개의 독립적인 펌웨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트로더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장비로 이렇게 펌웨어를 다운로드 했다고 하면, 부트로더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리셋이 됐을 때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트로더가 펌웨어를 호출하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어 있죠. 이 두 개는 독립적인 펌웨어입니다. 단지 이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링커 스크립트에서 이 펌웨어의 시작 주소를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메모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전원이 켜졌을 때 부트로더가 맨 처음에 실행이 되고, 이 펌웨어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펌웨어를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부트로더에서 펌웨어의 시작 주소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주소는 실제 이 펌웨어가 부트로더가 없는 경우에 이 펌웨어가 처음 실행되는 그 시작 이제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리셋이 되는 경우에도 하드웨어적으로 그 시작 위치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위치를 단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부트로더에서 점프를 해준다. 그게 이제 다른 거고요. 하드웨어에서 해주던 거를 이 부트로더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로 이제 점프를 할 때 이 펌웨어가 정상적인 펌웨어인지, 혹은 펌웨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 맨 처음에 다운로드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트로더가 확인하지 않고 점프를 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그 코드가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다가 다운로드 중간까지만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뒤에는 안 써졌어요. 근데 점프를 하게 되면 뭐 실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춘다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프를 하기 전에 여기 플래시에 있는 펌웨어가 정상인지를 꼭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한 방법은 뭐 이 펌웨어에 대한 CRC나 체크성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한데, 이건 다음에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점프하기 전에 이 유효성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부트로더에서 사용한 장치들, 만약 USB를 사용했다, 뭐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했다, GPI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 펌웨어로 가기 전에 모든 걸 다 디세이블 해줘야 돼요. 다 기능을 끈 다음에 점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만약에 인터럽터 켜져 있어요. 그러면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로 가는 중에 인터럽터 걸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점프해서 펌웨어가 실행되는 중에 그 펌웨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터럽터가 걸리면서 폴트가 생긴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개는 최소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트로더를 넣게 되면 전원이 켜지면 특별한 뭐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고 바로 펌웨어로 점프를 해줘요. 바로 점프를 해줍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펌웨어를 짜서 다운로드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트로더가 점프해서 돌는데 이 펌웨어가 갑자기 폴트가 상황이 생기면서 멈췄어요. 혹은 무한 루프에 빠지면서 얘가 멈췄어. 멈추다 보니까 이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를 그럼 다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부트로더를 실행해야 되는데 부트로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펌웨어가 없거나 펌웨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강제로 어떤 외부의 그 조작에 의해서 부트로더를 강제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보드의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리셋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부팅할 때 리셋을 하고 부트로더가 실행될 때 이게 눌렸는지를 체크해서 눌렸으면 점프를 하지 않고 부트로더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무슨 뭐 DFU 모드라든가 뭐 리커버리 모드, 그쵸? 휴대폰도 보면은 뭐 특정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키면은 리커버리 DFU 모드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펌웨어의 이 유효성, 펌웨어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일반적으로 태그 정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펌웨어를 작성했을 때 펌웨어 딱 코드 바이너리 말고 이외에 이 바이너리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이 태그를 같이 이 플래시 메모리에 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태그에 뭐 이건 제가 만든 태그인데 어떤 뭐 표준화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태그 정보를 여기 같이 그 플래시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트로더가 펌웨어 점프를 하기 전에 이 태그 정보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펌웨어 주소와 사이즈가 있고 요 시작 주소에서 이만큼을 CRC 계산했을 때 이제 계산한 값하고 태그에 있는 CRC 값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라이트 됐다. 그러면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CRC 값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점프를 이제 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펌웨어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태그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점프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이 펌웨어를 검증해서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CRC 값만 했지만 사실 여기에 태그 정보에는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 펌웨어가 원래 여기서 돌아가는 보드의 펌웨어가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경우에 점프를 못하게 한다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다운로드 할 때부터 원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태그의 정보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예. 제품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이런 태그 정보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펌웨어에서 프로젝트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지죠. 예.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바이너리 파일, 펌웨어 바이너리 파일을 CRC를 계산해서 태그를 계산합니다. 그럼 PC 프로그램이에요. 다운로드 프로그램은. 태그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펌웨어 바이너리를 플래시에 라이트를 하고요. 그럼 펌웨어 바이너리가 쭉 써지고, 예. 그리고 계산된 태그, 이 바이너리를 이제 통해서 나온 태그 정보를 같이 라이트를 쭉 해줍니다. 예. 이 태그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 펌웨어의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뭐 특정 위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태그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부트로더가 알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부트로더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이 태그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태그가 붙고 이게 같이 다운로드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뭐 다운로드 프로그램은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펌웨어에 태그를 붙이는 프로그램은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이런 작업 과정을 거쳐서 태그를 생성하고 다운로드 해서 이 정보를 부트로더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이제 그 펌웨어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로 그 펌웨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요 과정을 실제 코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 펌웨어에서 부트로더 실행하기 전에, 예. 제가 작성한 이제 펌웨어입니다. 제가 작성한 그 펌웨어고, 여기에 보면 부트로더 펌웨어가 있고, 일반 펌웨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트로더의 펌웨어는 일단 링커 스크립트의 시작 주소를 보면 이게 플래시의 시작 주소입니다. 예. 80000000. 예. 여기가 플래시 시작 주소고요. 이 부트로더는 리셋이 되면 바로 실행이 되죠. 리셋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타터 코드에 여기 이게 인터럽트 이제 벡터죠. 벡터의 첫 번째 4바이트는 이제 스텝 포인터고, 그 다음이 이제 리셋 그 벡터죠. 예, 그러니까 리셋 주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셋 핸들러 여기 있죠. 그럼 리셋 핸들러 함수가 어셈으로 되어 있지만, 예. 그러니까 리셋이 되면 여기로 호출이 됩니다. 여기로 점프가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그 BSS 섹션이라든가 이런 전역 변수 초기화를 하고 이제 메인으로 점프를 하게 되죠. 예, 메인으로 점프하면 여기 메인 함수가 있죠. 여기서 하드웨어 초기화하고 어플리케이션 초기화하고 AP 메인으로 갑니다. AP 메인. 네. 그리고 여기 AP 메인으로 가기 전에 AP 이닛이 호출되죠. AP 이닛이 호출될 때, 자, 여기서 아까 강제로 부트로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여기에 보면은 버튼을 이제 누른 경우에, 예, 여기 있죠. 버튼을 누른 경우에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되는 모드로 바뀌고, 그리고 USB가 활성화한 다음에 바로 리턴합니다. 그쵸? 리셋 모드 런부트, 이거는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버튼이 눌렸을 경우에는 USB 초기화하고 이제 리턴이 되면서 아까 AP 메인이 이제 호출이 되죠. AP 메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리얼 그 통신으로, 시리얼 통신으로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신으로 그 다운로드 패킷을 받는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부트로더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경우에,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펌웨어로 점프를 해야 되죠. 자, 버튼이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트 모드는 점프 펌웨어고, 이제 로그를 남깁니다. 점프 펌웨어. 그리고 여기서 부트 베리파이 CRC라는 함수가 호출되죠. 예. 이거는 펌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부트 베리파이 얘를 찾으면, 네, 여기 있죠. 부트 베리파이 CRC 함수는 태그에서 이건 매직 넘버를 이제 확인해서 태그가 써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태그에서 플래시 시작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그 플래시의 그 펌웨어 길이만큼 CRC를 계산합니다. 쭉 계산해요.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CRC하고 태그에 있는 CRC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두 개가 맞으면 오케이. 그래서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가 됩니다. 예. 그럼 이 태그 정보는 여기 보시면 태그는 아마 위에, 여기에 플래시 어드레스 태그라고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드웨어에
하드웨어 디파인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여기 태그 어드레스 이렇게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이 주소에 태그를 이미 라이트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태그 자체가 유효한지도 한번 검사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직 넘버로 검사를 한 거고, 네. 여기 매직 넘버, 네, 매직 넘버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이 태그에 대한 CRC도 같이 계산해서 넣는 게 좋긴 합니다. 네, 태그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가지 항목을 이제 체크를 해봤죠. 여기 점프할 때 정상인지 체크하는 거, 그리고 부트로드에서 사용한 장치를, 요거를 못 봤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RC 계산을 하고, 네, CRC 계산을 하고, 이게 부트 베리파이 펌웨어 쭉, 여기 true가 아닌 경우죠. 만약에 true인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딜레이를 좀 주고 부트 점프트 펌웨어 함수가 호출되죠.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트 점프트 펌웨어는 여기 보시면 플래시 어드레스 펌웨어에 이제 주소 더하기 4를 하죠. 이게 뭐냐면 펌웨어의 시작 주소가, 네, 펌웨어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 그 시작 주소에서, 그게 아까 요 인터럽트 팩터에 요 주소에 보면 처음 4바이트는 그 스텝 포인터죠. 그래서 그 4바이트 이후에 4바이트 요게 그 주소입니다. 예, 점프해 리셋 주소예요. 리셋 핸들러 주소. 그래서 그 주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읽어와서 bspd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이게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사용한 장치들을 디세이블 하는 겁니다. 예, bspd init으로 가보면 USB를 끄고요. 그 다음에 클럭들을 다 끕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인터럽트 다 끄고, 그리고 최종 이제 C스틱도 다 끄고, 그쵸? 다 끈 다음에 점프를 하게 돼요. 예. 함수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해야 된다. 점프 전에 펌웨어가 정상인지, 그리고 부트로더에서 사용한 장치들 디세이블. 예.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로 가면서 멈춘다거나, 뭐 펌웨어에서 오작동을 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버튼 입력했을 때 강제로 실행하는 것도 실제 코드에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를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로 갈 때는, 이렇게 갈 때는 점프로 갔죠. 네, 점프로 갔는데, 점프로 가면서 뭐 부트로더가 쓰던 걸 다 디세이블 했죠. 근데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로 갈 때 또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점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가려고 하면 펌웨어에서 사용하던 모든 페리페럴을 다 디세이블 하고 끄고 다 하고 부트로더로 가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이게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대부분은 소프트 리셋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그러니까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로 가기 위해서 리셋을 거는 거예요.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셋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걸면 리셋으로 가면서 똑같이 전원이 켜질 때는 동일하게 부트로더가 실행이 돼요.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트로더는 내가 그냥 하드웨어적인 리셋에 의해서 왔는지, 아니면 펌웨어가 부트로더를 실행하기 위해서 소프트 리셋을 건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부트로더는 펌웨어에서 호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소프트 리셋인 경우는 펌웨어에서 호출한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MCU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리셋의 원인에 대한 상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리셋인지, 뭐 파워 리셋인지, 하드웨어 핀 리셋인지, 이 소프트 리셋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두이노 보드 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요. 그리고 많은 보드나 펌웨어에서 이런 식으로 부트로더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셋을 구분해서 부트로더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다양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 리셋을 하긴 하는데 특정 메모리, 뭐 여긴 백업 메모리라고 적었는데 특정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부트로더가 이 정보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리셋을 걸 때 펌웨어가 어떤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합니다. 부트로더 실행해라 라는, 이게 평소에는 0이었다가 얘가 1로 바꾼 다음에 소프트 리셋을 걸어요. 그럼 부트로더가 이 값을 보고서 펌웨어가 나를 실행하라고 이제 요청했구나 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펌웨어가 부트로더한테 뭔가를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트로더를 실행한다기보다는 뭔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트로더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펌웨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이 펌웨어가 부트로더한테 나 부트로더 영역 지워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드를 만들어서 하면은 부트로더가 그럼 부트로더 싹 지우는 거죠.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고. 그래서 ST 같은 경우는 이제 RTC 백업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특정 메모리를 선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소프트 리셋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리셋이 됐을 때 메모리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깨지거나 혹은 초기화되거나. 그래서 ST에 있는 백업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럼 편하게 부트로더의 특정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트로더에서 펌웨어로 가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펌웨어에서 부트로더로 가는 방법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펌웨어에서 부트로더 갈 때는 소프트 리셋을 이용한다. 그리고 정보를 특정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서 좀 더 다양한 이제 부트로더 호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펌웨어 동작 중에 부트로더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트로더를 이제 심어 놓은 상태에서 펌웨어를 돌리잖아요. 평소에는 돌리다가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돼 라고 판단이 되면 이 펌웨어한테 어떤 이제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PC 프로그램이 펌웨어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부트로더 실행해라. 그러면은 명령을 받은 펌웨어가 소프트 리셋을 걸면서 부트로더로 가죠. 그러면 이제 PC 프로그램이 이제 부트로더로 점프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쭉 부트로더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점프를 하게 되고요. 그런 식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코드로 마지막 이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원을 켜두실 때 그런 점프되고 하는 흐름을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현재 부트로더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코드에서 이 리셋 핸들러로 가서 스타트 코드에서 변수 초기화되고 전압 변수 초기화되고 그리고 메인 이제 호출이 되고 메인이 여기 있죠. 그래서 AP init AP init 여기 왔죠. 여기 와서 만약에 이 펌웨어로 이제 갔다. 그럼 펌웨어 프로젝트를 보죠. 펌웨어 프로젝트 보면 펌웨어의 링커 스크립트를 보면은 얘는 시작 주소가 플래시 시작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040400 그쵸? 그리고 태그를 위한 1km 태그 그 주소도 영역도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태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스타터 코드, 그러니까 부트로더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여기로 오는 거죠. 리셋 핸들러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초기화하고 이제 메인으로 점프하죠. 지금 현재는 부트로더가 아니고 펌웨어입니다. 펌웨어. 네. 여기서는 여기는 RTOS를 이제 쓰는 프로젝트가 먼저 실행이 되죠. 네. 그러면 이 펌웨어가 실행이 되다가 만약에 펌웨어로 가라는 명령이 이제 들어와요. 네. 여기서는 이제 USB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USB를 통해서 호출이 됩니다. USB가 막 여기 USB CDC 여기 말고 CDC 인터페이스 네, 여기에서 USB USB를 네, USB에서 데이터를 받는 함수가 있습니다. 콜백 함수가 여기 CDC receive 네.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패킷을 받았을 때 여기 보면 그 USB로 여기 점프 부트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쭉 가보면 USB로 이런 부트 뭐 이런 코드를 이제 보내게 되면 얘 그걸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들어왔네. 맨 처음에 보낸 데이터가 그거네. 그러면은 리셋 투 부트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이 스트링 문자가 붙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CDC 리셋 스테이터스라고 있죠. 얘가 1인 경우입니다. 얘는 어디서 셋이 되냐. 네. 여기 보면 라인 코딩에서 비트레이트가 1200bps로 세팅됐을 때 1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USB 통신할 때 저 특정 패킷 데이터가 뭐 우연히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트로더가 실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트로더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USB를 반드시 1200bps 잘 사용하지 않는 속도죠. 이걸로 낮춘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아까 그 문자를 점프 스트링 그 문자를 보내면 리셋 투 부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요 리셋 투 부트라는 함수는 리셋이 있겠죠. 그래서 리셋 투 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리셋 겟 부트 모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트 모드가 아까 백업 메모리 그쵸? 백업 메모리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 백업 메모리를 여기 RTC 메모리에서 이제 특정 공간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거기에다가 이 비트를 세팅해요. 리셋 모드, 런 부트. 그러니까 부트로더를 실행해라 라는 정보를 부트 모드 레지스터에다가 그 메모리에다가 라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리셋이 소프트 리셋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소프트 리셋을 하는데 백업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리셋을 하는 거죠. 그쵸? 거기에 이 리셋 모드 런 부트라는 플래그가 셋이 됩니다. 그럼 리셋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셋이 되면서 부트로더에 아까 AP init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들어와서 부트 모드 값을 읽습니다. 읽어서 리셋 모드 런 부트 플래그가 셋이 되면 그쵸. 이거는 펌웨어에서 부트로더 실행해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펌웨어를 실행하지 않고 부트로더를 실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면 된다. 그리고 저런 백업 메모리나 이런 거는 이제 MCU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뭐 RTC 백업 메모리가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SRAM을 활용한다거나 SRAM을 쓸 때는 그 전에 제가 영상에 있는 뭐 초기화하지 않는 그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트로더를 적용했을 때 부트로더와 펌웨어를 상호 서로 실행해주는 어떤 식으로 실행을 이제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구현 시 중요한 부분들은 꼭 제품 개발 시에 빼놓지 않고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